평양 보위부에 긴급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국제무대에서 박수를 받은 지 단 24시간 만에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의 조종석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누가, 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과연 23살 여자아이는 어떻게 북한 보위부의 감시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함경북도 청진, 수남구역 비행장 근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진은 북한에서도 큰 항구 도시인데 저는 그곳 비행장 철조망 바로 옆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 손잡고 철조망 앞에 서서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 공군에서 전설로 불리던 조종사셨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찢을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저 하늘을 봐라. 저기가 진짜 자유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늘을 나는 게 멋있어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배급은 한 달에 고작 닷새치, 나머지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사다 먹어야 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중국 쌀 1kg이 북한 돈으로 5,000원쯤 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3,000원인데 말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조종사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밤마다 비행 이론을 가르쳐 주셨고 수학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여자가 조종사라니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2015년 제가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훈련 중 전투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통곡하셨고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대신 날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해주신 인조고기밥을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인조고기라는 게 고기가 없으니까 콩으로 만든 건데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밥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2018년 저는 북한 공군 최초로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신기한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쳐줬고 어떤 이들은 눈을 흐렸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기를 모나. 하지만 내 아버지 덕분에 기회를 주는 거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날았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잘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1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이 국제비행 시범대회에 참가하게 됐고 저는 조종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올림픽에 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회장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그 21 전투기에 올라타 엔진을 켰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이륙했고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롤링턴을 성공시켰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착륙하고 내리니 북한 대표단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정비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가락만 한 USB였습니다. 이걸 버리지도 말고 열지도 마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숙사 화장실에 숨어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위층 전용기 사고 당시 녹음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비명을 지르고 관제소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화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고를 외부에 알리지 마라. 기록을 전부 삭제하라. 조종사 책임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가족들한테도 입 다물게 해. 저는 USB를 빼서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이걸 가진 것만으로도 저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누군가 목숨 걸고 저한테 준 거였으니까요. 그날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기숙사 복도에 항상 누군가 서 있었고 훈련장에 가면 정치보위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 먹던 선배가 식당에서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소로연아, 요즘 내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닌다. 무슨 일 있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박수 받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제가 너무 잘해서 누군가 질투한 걸까요? 6.25 때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런 곳이었나요?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자유로운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잘하는 게 죄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표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USB를 받은 지 일주일 뒤 편대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대의 전투기가 함께 날기로 했습니다. 훈련 전 브리핑에서 박중희와 김소희를 만났습니다. 박중희는 제 선배였고 김소희는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조심히 다녀옵시다. 김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훈련이 될 거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3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고도 3,000m를 유지하며 편대 비행을 했습니다. 라디오로 서로 위치를 확인하며 날았습니다. 훈련이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소희의 전투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소희, 응답하라. 김소희. 라디오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중희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김소희의 전투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허공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관제소, 여기 편대 리더. 김소희 기체 실종. 레이더 확인 바랍니다. 관제소가 답했습니다. 대기하라. 확인 중이다. 몇 분 뒤 관제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 계속 진행하라. 문제 없다. 문제가 없다니요. 전투기 한 대가 사라졌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저와 박중희는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마치고 착륙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 작전실에 달려갔습니다. 오늘 훈련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 편대 비행 기록에 전투기가 2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박중희만요. 김소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3대가 날았습니다. 작전 참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2대다. 오늘 훈련은 2대로 진행됐다. 착각하지 마라. 저는 박중희를 봤습니다. 박중희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고 브리핑을 받았고 같이 날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김소희의 기숙사 방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사물함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가족 사진조차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조종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김소희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소희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틀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 후 제 전투기 조종석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좌석 밑에서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서방 군용식량 포장지였습니다. 미군이 먹는 그 식량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숨겨놓은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스파이로 몰립니다. 즉시 총살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USB, 사라진 김소희, 조작된 기록, 그리고 이 금지 물품.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저를 제거하려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도 기록 한 줄로 지워집니다. 전투기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차례일 겁니다. 금지 물품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중희, 즉시 작전실로 와라. 레드박스 점검이다. 레드박스는 조종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빨간 금속 상자인데 그 안에 암호키와 극비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잃어버린 조종사는 반역자로 분류됩니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가니 정치보위부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레드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열어보라.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관해야 할 암호키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USB, 김소희 훈련 기록을 조작한 문서, 조종석에서 발견했던 서방 군용식량 포장지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위부 사람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레드박스를 몰래 열고 이 모든 걸 집어넣은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모른다고. 내 레드박스에 들어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한 거였구나. USB는 저를 내부 고발자로 만들고, 조작 문서는 저를 증거 인멸범으로 만들고, 금지 물품은 저를 스파이로 만들고, 바뀐 암호키는 저를 반역자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조사가 시작된다. 각오해라. 그들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반역자로 발표될 겁니다. 재판도 없이 총살될 겁니다. 어머니도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가실 겁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장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모의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륙 허가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자유로운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살아야 한다. 새벽 3시,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챙겼습니다. 레드박스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그 안의 것들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비행장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딸이 살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새벽 4시, 비행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그 21 전투기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전투기에 오르면 다시는 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헬멧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엔진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청진관제소, 여기는 345편대.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345편대, 이륙허가. 지정 루트 준수하라. 활주로에 섰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전투기가 질주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고도를 높였습니다. 1000m, 2000m, 3000m. 이륙 5분 후 저는 지정된 루트를 벗어났습니다.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라디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345편대, 즉시 복귀하라. 명령 불복종 시 격추한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 2개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투기 2대가 저를 쫓아 이륙한 겁니다. 추격기와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345, 최후 경고다. 복귀하지 않으면 발사한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산악지형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도 50m, 위험천만한 높이였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산에 부딪힙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낙온이었습니다. 추격기가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딸을 지켜주세요. 급선회했습니다. 전투기가 비명을 지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몸이 좌석에 눌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강한 중력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로 날아가 빗나갔습니다. 계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자 추격기들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연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쪽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남쪽 땅에서 죽는다. 전투기는 흔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불안정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의 도시였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다오. 전투기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탔던 그 전투기처럼
이 전투기도 저를 끝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엔진 한쪽이 꺼졌습니다. 전투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확인 기체,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제가 남쪽 영공에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입니까? 저는 북한 조종사 김소연입니다. 귀순합니다.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연 중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안내하겠습니다. 침착하십시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요? 북한에서는 감시와 위협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좌우를 보니 전투기 2대가 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F-15K 전투기였습니다. 마치 날개 달린 천사 같았습니다. 활주로가 보입니다. 천천히 고도를 낮추십시오. 관제소 목소리를 따라 고도를 낮췄습니다. 남은 엔진 하나로 버텼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착륙 직전입니다. 침착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투기가 땅을 굴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전투기는 흔들리며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완전히 멈춘 순간 저는 그대로 조종관에 이마를 댔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콕핏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활주로에 주저앉았습니다.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언어, 하지만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 하나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수도 귀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줬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해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자유로운 하늘에 왔습니다. 23 김소연,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는 그렇게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착륙 다음 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레드박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레드박스를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두고 왔습니다. 그 안의 것들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에서 탈출할 때 제 비행복 안쪽 주머니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를 챙긴 게 있었습니다. 정비병이 처음 건넸던 그 USB였습니다. 그걸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USB를 분석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소연 씨, 이 파일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북한 고위층 전용기 추락 사고 당시 블랙박스 음성입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지시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진 것만으로도 당신은 북한에서 사형감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누군가 이 파일을 저한테 넘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제가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씨가 말한 사라진 조종사, 김소희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그는 훈련 중 실종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위층 자제가 조종사 자리를 원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조종사들을 하나씩 제거한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김소희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잘했을 뿐인데 죽은 겁니다. 그럼 제 조종석에서 발견된 금지물품은요? 당연히 누군가 심어놓은 겁니다. 당신을 스파이로 몰기 위해서요. 레드박스 암호키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반역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은 국제 비행대회에서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북한 최초 여성 조종사라는 타이틀이 세계에 알려졌죠. 하지만 그게 북한 체제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위층 자녀들이 조종사가 되려 했는데 당신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잘해서 죽을 뻔한 겁니까? 제가 여자라서 위협이 된 겁니까? 당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김소희, 그리고 저. 우리는 하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잘 날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북한에서는 죄가 됐습니다. 레드박스 안의 모든 증거물은 저를 죽이려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정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됐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결국 제 구원이 된 겁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것도,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돼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는 민간 항공사 조종사 자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을 태우고 세계를 날아다니는 게 제 꿈입니다.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청진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인조고기밥 맛이 그립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6.25를 겪으며 지킨 이 땅,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저는 오늘도 하늘을 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자유로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평화로운 하늘을 나는 그날을 꿈꿉니다.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 김소연, 이제는 대한민국 하늘을 꿈꾸는 26살 청년입니다.